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처음이니까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네. 자, 슬픔이 기쁨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이에요. 첫 단원. 반드시 보통 웬만하면 시작되는 첫 단원 보도록 합니다. 자, 슬픔이 기쁨에게입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보기 전에, 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시는 채영아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시는 대부분 뭐를 노래한다? 아픔. 그렇죠, 아픔. 자, 모든 시는 아프다는 얘기부터 해요. 고통. 아프다, 외롭다, 쓸쓸하다, 비참하다, 괴롭다, 서럽다, 우울하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아프니까 빨리 죽어버리자, 아프니까 세상을 떠나버리자, 모든 것을 떠나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is is 뭐야? 교과서다. 알았죠? 그러니까 고통을 낸만하면 뭐 하자고 얘기할 거야? 극복하자고 얘기할 거야. 그죠? 그죠? 고통을 극복하자고 얘기할 거야. 요거를 뭐라고 해요? 요거를 보통 뭐라고 해요? 승화라고 해요. 시에서 승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시들의 90%가 바로 이 고통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 때문이다? 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스트레스 때문이죠. 스트레스가 왜 쌓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요? 아니야.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는 사실상 뭐 때문이냐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하다못해 동생에게, 밖에 나와선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더 크게는 이 사회 무의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학벌을 좋아야 성공한다 등등등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뭐를 느끼는 거야?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압박을 주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어요? 그렇죠. 자연. 나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잖아요. 나 입 좀 더 피워줘. 나 다른 나무로 좀 바꿔줘. 지겨워. 나 더 이상 사과 안 열래. 배 열어줘. 이러지 않는다고, 그치? 물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고, 호수도 마찬가지고, 강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편안해요.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것이니까 자연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아이 좋다, 뭐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예찬하게 되는 거였어요. 예찬, 그치? 예찬. 자꾸 이렇게 예찬하다 보면 나도 뭐처럼 되고 싶어요? 자연처럼 되고 싶어요. 이건 뭐의 과정이야? 동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시의 대부분은 바로 고통 극복이거나 자연 예찬에 대한 시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항상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한다? 인간적인 것을 추구해요.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자본이 있어야 한다?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 휴머니티를 언제나 늘 요구하는 건 뭐야?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랑이다? No, no, no.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위하는 거야? 다른 사람, 타인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로 요구하는 사랑은 이 기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랑을 요구한다? 이타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학은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이니까 이런 사랑은 바로 어떤 제적 정서예요? 개인적 정서가 아니라 무수체적 정서, 공동체적 정서를 주로 요구합니다. 공동체적 정서. 그렇죠? 자, 나 혼자만 잘 살자?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나 말고 얘네들만 잘 살려가기 위해서 산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알았죠? 우리 함께.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야? 함께. 이 함께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더불어 살아가자. 요거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문학의 대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 너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시 많이 배웠잖아, 중학교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왔어. 아버지나 어머니 욕하는 시 봤어요? 못 봤죠, 그쵸? 밖에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시가 있어요. 아버지 씹새끼, 너는 입이 열이라도 말 못해. 굉장히 유명한 시야, 이거.
시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시거든. 이건 교과서에 실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부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주제야. 이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야. 희곡에서도 마찬가지고 수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항상 그래서 추구하는 것은 문학이 추구하는 세상은 바로 무엇을 추구하냐면 상식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의 무의식 수준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이고 어떤 세상 사람과 사람과의 지켜야 할 도리인 윤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요거를 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인간이 꿈꿔야 할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무슨 얘기인지? 윤진이 안 적니? 필기를 해야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시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죠.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하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니 가르치다 알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편집을 하다가 알게 된 거야. 대학원생들하고 편집을 하다가 교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또 더할 나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슬픔이 기쁨에게를 보면서 공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 적었나요? 이건 적으면서 아예 머릿속에 어떻게 하세요? 외우세요. 알았죠?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너네들 문제를 이렇게 보기 나오는 문제 있잖아. 그거 읽다 보면 이거는 죽어도 답이 될 수 없군. 이런 선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모의고사도 봤고 모의고사 잘 봤어요? 우리 학원 모의고사? 구플 이번에 모의고사 본 거 잘 못 봤죠? 그쵸? 예. 잘 못 보는 게 당연한 문제들이야 그건. 고3빨 갔다가 마구 때려 박아놨더라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 아주 먹은대로 박아놨어요. 선생님 가르치던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85점? 재영이 몇 점 맞았어?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80은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안 넘은 거. 대부분 애들이 뭐 65점 그렇죠? 보통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보고 이제 3월 모의고사 보면 선생님이 했던 요거를 잘 기억하고 알았지? 요거를 잘 기억하고 거기 나오는 작품들을 대하세요. 그러면 문학에서 틀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무슨 문제? 표현법 같은 거 있지, 그지? 그런 게 사실 의외로 어려워. 표현법 같은 게. 근데 또 의외로 또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이 키워드를 다 가르쳐 주자니 예를 들어 뭐 가와 나와 다 시 3개 갖다 놓고 다음 중에서 표현상의 특징으로 공통적인 것을 찾으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뭔가 복잡한 표현법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시 3개에서 그렇게 찾아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고 출제하기도 어렵거든. 그래서 대부분 뭐 계절 감각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뭐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이런 거 있지. 아주 쉬운 거. 그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모든 게 답이라는 건 아니야. 그런 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됐죠?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해봅시다. 아니, 방송, 이게 찍으니까 또, 이게 또 은근히 또 어색하네. 이거 뭐 어머님하고 같이 보는 만행은 저지르지 마세요. 알았죠? 네. 어머니 보시려고 하면 엄마 애비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돼. 어머님 아시겠죠? 자, 갑시다. 자, 슬픔이 기쁨에게 일단 기본적인 거 천천히 할 거예요. 갈래부터 볼 거예요. 갈래. 자, 갈래. 무슨 시예요? 자유시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유시고요. 그런 다음에 서정시예요. 자유시, 서정시에 해당합니다. 뻔한 얘기죠. 그런데 자, 지금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여기엔 나름대로의 뭐가 보입니까? 운율이 보이죠. 그쵸? 읽어보면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음보 운율이 보인다고요. 그쵸?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유시라고 했어요. 자유시라는 것은
자, 자유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정형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정형시가 아니다. 그죠? 그럼 또 정형시라는 건 뭐냐? 보편적인 어느 작품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이 되는 형식을 가진 시를 정형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작품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배웠던 시조들 있죠. 그렇죠? 시조는 대부분 뭐를 가져요? 3장, 6구, 45자, 내외 형식을 거의 모든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는 거야? 정형시라고 하는 거야. 이건 정형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는 정형적인 율격을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다예요. 정형적인 율격을 가진 시가 아니다요. 알았죠? 그러면 어떤 율격을 가졌어? 작품의 개성적인 리듬, 그 작품만의 개성적인 율격, 즉 리듬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야. 작품만 가진 개성적인 율격을 갖고 있는 시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자유시야. 그래서 현대시에서도 있잖아. 현대시에서는 모든 현대시는 이퀄 뭐예요? 자유시예요. 딱 하나 뭐만 빼고 지금도 쓰이고 있는 시조 있거든요. 시조 중에 현대 시조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알았죠? 그게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거 말고 모든 시는 무슨 시? 자유시. 이해갔죠? 네. 두 번째, 서정시입니다. 갈래 설명부터 하는 거. 서정시라는 것은 뭐를 표출하는 시? 정서를 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시예요. 정서를 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시예요. 서정시. 정서라는 것은 뭡니까? 정서라는 것은 감정과 느낌이거든요. 감정이나 느낌. 그러니까 감정을 서술한다, 그런 얘기에서 서정시인 거예요. 그렇죠? 정서, 감정이나 느낌을 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시야. 만약에 어떤 현대시의 아주 짧은 시인데 뭐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건 서사시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알았죠? 그것도 서정시이면서 성격이 어떻다? 서사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왜 이런 걸 자세하게 해주냐면 이런 개념 가지고 1번, 2번 문제를 내거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을 미리 적읍시다. 성격은 네, 교훈적이에요. 시는 교훈적. 그리고 교훈적, 비판적이고 의지적입니다. 교훈적, 비판적, 의지적. 교훈적이라는 것은 뭐를 하려고 한다는 거냐면 어떤 자신의 깨달음 있죠. 그죠? 어떤 깨달음을 당연히 개성적, 시적인 깨달음이야. 깨달음을 뭐 하려고 한다?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야. 이렇기 때문에 교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적. 비판적, 옳고 그름을 따진다. 자, 옳고 그름 비판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걸 비판하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것이고. 의지적은 뭐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함께 하도록 말 그대로죠. 그죠? 어떤 것이요? 무언가 강하게 의지로 주장한다. 의지적일 때는 시가 주로 어떤 어조를 띌까요? 설득적 어조를 띠겠죠. 그쵸? 이건 또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한 개 더하면, 성격의 성찰적. 이런 것도 적어둡시다. 성찰적. 뭔가 반성돼요. 성찰적. 됐습니다. 주제는 알고 갑시다.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 뻔한 얘기죠. 그쵸? 아까 얘기한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삶의 추구.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 자, 슬픔이 기쁨에게. 자, 여러분, 슬픔은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죠. 슬픔이 보이면 곤란해요. 그렇죠? 병원 가야 돼요. 예. 슬픔은 추상적인 것이야. 추상적. 당연히 기쁨도 뭐예요? 추상적인 것이죠. 슬픔이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말을 하니까 슬픔과 기쁨은 지금 뭐 돼버린 거예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화된 거죠. 즉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그죠? 슬픔이 기쁨에게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화자로 설정하고 얘를 화자로, 얘는 뭘로? 청자로. 그렇죠? 얘는 청자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뭐 되는 거예요? 자, 추상적인 개념을, 이 시는 추상적인 개념을 뭐 해서 의인화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갈게요.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요.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천천히 써가면서 합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슬픔이 기쁨에게니까 나가 누구예요? 얘 뭐예요? 화자죠, 그렇죠? 화자이면서 얘 뭐예요? 슬픔이에요, 그죠? 슬픔이고 화자이면서 슬픔이야. 슬픔이고 화자이면서 슬픔이에요. 화자이면서 슬픔. 너는 듣는 애예요,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청자가 되는 거야. 청자고 뭐야?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이 말은 슬픔이 기쁨에게 너에게도 이제 뭐를 좀 줘볼게? 슬픔을 좀 줘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나는 이제 너에게 나를 주겠다 그런 얘기 알았지? 난 이제 너에게 나의 삶을 주겠어. 예. 나 힘들고 괴롭게 사는 슬픔이라는 애거든. 근데 넌 매우 기쁘게 사네. 너도 나처럼 한번 살아봐. 요런 어조는 아니겠지, 그치? 이제 값은 달라져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슬픔을 주겠다. 이런 거. 겠다. 이런 거. 이거 무슨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죠, 그쵸? 예, 우리 나중에 문법도 배우잖아, 그치? 예,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인데, 예, 뭐를 드러내는 거야? 예, 의지를 드러내는 선어말 어미죠. 의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의지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너 슬픔, 너 기쁨, 슬픔 한번 받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이 슬픔이 징징 짜는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그쵸? 예, 다른 걸 거야.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예,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예,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거 다 쓰겠네. 다 써봐 오늘. 예.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쉬니까 다 쓸 수 있지. 소설은 다 못 쓰잖아, 그렇지? 자, 사랑보다 소중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슬픔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고요. 예. 사랑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죠. 예. 긍정적인 건데
이거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니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긍정적과 부정적은 보통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이런 걸 일반적 무슨 말을 쓰는 거야? 통념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일반적 통념을 예.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버렸죠, 그죠? 뒤집어 버렸어요. 요것을 예, 이렇게 뭐 시켰어요? 역전시켰죠. 일반적인 통념을 역전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법이라고 하죠. 역설법. 역설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냐면 예. 자, 적어두세요.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시니까 시적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용어를 역설법이라고 해요. 역설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떠오르는 역설법 뭐 없어요, 재영이? 그렇죠. 네, 소리 없는 어성. 또 뭐 없어요, 준혁이? 오, 좋아요. 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좋아요. 또 재민이? 윤진이? 응? 네, 자, 소리 없는 어성,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요건 알지? 둘 다? 예. 하나만 더 해볼까? 뭐, 님은 같지만은, 한용운의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거. 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역설법이에요. 이런 거 역설법. 자, 그리고 이제 너네 연계 문제나 나온 걸 자화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윤동주의 십자가 같은 말에서 이런 것도 있어. 적어두세요. 예. 괴로웠던 사나이, 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행복한 예수처럼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은. 자, 괴로웠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자, 역설이 나왔으면 항상 시험에 예, 동일하게 출제되는데 쓸데없이 틀려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반어법이에요, 그렇죠? 반어법. 반어법은 표현과 뭐가 모순되는 거야? 내용이 말하고 있는 표현과 내용이 뭐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를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딸한테 자주 하는 말이지. 아휴, 잘났다, 잘났어, 잘한다. 요거 있죠, 그렇죠? 반어법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그러진 않는다. 또 이런 거 있죠. 김소래 시 중에 그거 있어요. 그거 뭐니? 진달래꽃에 보면, 그죠? 나보야가 가실 때는 말없이 고해보내도 영변학산 진달래꽃 함떠다 가실 게 뿌리로다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발 가시면 나보야가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이거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요거 반어법이에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요거 반어법이에요. 사실은 눈물 흘리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니까 반어법이 되는 거예요. 또 있었죠. 고려가요에서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가시리 말고 정석가 배웠던 거 기억나요? 정석가 몰라요? 그거 있잖아. 그거 저기 뭐야 옥으로 된 꽃을 바위에 접붙입니다. 안 배웠어요? 정석가 안 배웠어요 아직? 알았어요. 그건 넘어갈게요. 알았죠? 예, 그건 넘어가고. 예, 그럼 이제 어쨌든 자, 반어하고 역설 이제 개념 이해됐죠? 예, 틀리면 안 돼요. 특히 반어 나올 때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 그렇지?
중학교 때 자주 나왔을 텐데. 그쵸? 고등학교 때도 가끔 선생님이 미치면 내기도 해요. 따본 문제죠. 하나 거저 먹는 거야. 됐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어머, 또 겠다네? 그죠? 또 겠다네. 또 겠다야. 또 겠다야. 또 겠다야. 자, 뭐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그쵸? 자, 반복되는 건요, 항상 뭐를 형성한다? 운율 형성합니다. 운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리듬이라고 하죠. 그죠? 운율을 형성해요. 운율을 형성해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 네. 구조적인 안정감, 시의 구조적 안정감이나 또 뭐를 줘요? 균형감을 줘요. 균형감을 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의미가 아니라 시적 의미, 시적인 의미를 뭐 하기도 해요?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그게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겠지, 그치? 예. 여러분, 사람이 세뇌가 된다는 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왜 되는 거냐면, 처음에 들으면, 뭐야,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착한 애들 있잖아. 착한 애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분명히 이게 틀린 걸 알면서도 반박을 못 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라고 들어, 처음에는. 근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얘가 말되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반복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주제를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계속해서 뭐 할 거야? 반복하게 될 거야. 이해갔지? 좋습니다. 그 다음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자 상황이 나오는군요. 이번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겨울밤 거리에서 겨울밤 거리에서 겨울밤 거리 좋아 나빠? 안 좋잖아, 그죠? 예, 힘들고 고달픈 야, 뭐겠어요? 고달픈 현실이겠지, 그지? 고달픈 현실, 고달픈 현실. 겨울밤 거리에서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거리에서 귤도 몇 개예요, 몇 개. 예. 박스로 갖다 놓고 트럭 갖다 놓고 박스로 자, 귤 사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이 소쿠리에다 요만큼 담아놓고 영하 15도인데 달달 떨면서 할머니가 막 몸뚱바지가 퉁퉁 이렇게 귤 팔고 있습니다. 예. 귤몇 개 놓고 뭐와 떨고 있는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살아온 추위요. 안 그래도 추운데 안 그래도 사는 것도 뭐야? 매우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고된 삶이죠. 예, 고된 삶의 역정일 거야. 고된 삶의 역정과 함께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유, 저 할머니가 저렇게 귤 저렇게 놓고 이렇게 몇천 원씩 받아서 저 할머니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선생님이 그 비밀을 알게 됐지 않니? 의외로요. 그렇게 소쿠리에 몇 개씩 담아서 파는 거 있지, 그지? 그거의 이득이 보통 장사의 이득보다 꽤 많이 남는데 이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차피 한 박스 싸게 사다가 그거를 4개, 5개 되면 얼마씩 파는 거잖아. 그게 사실 사는 게 마트라든지 시장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노점에서 나물 이렇게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파는 할머니들 있지. 수입이 괜찮대요. 한 2, 300 된대, 세상에. 깜짝 놀랐어. 오, 그렇기도 하구나. 그냥 무작정 불싸게만 볼 건 아니구나 싶지만 그래도 그 할머니가 돈이 제대로 있으면 가게 열어놓고 장사하지 추운데 거기서 오르고 있겠니, 그치? 우리 손자 사탕값이나 주려고 사탕값 얼마 한다고 그걸 하고 있겠니, 그치? 예, 힘든 할머니인 거예요, 그죠, 할머니? 예, 바로 어떤 분들이에요? 바로 어떤 분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뭐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흔히 말하는 무슨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에요. 정치적 소외는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 이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싸가지 그죠? 예. 그 할머니한테 귤값을 척 깎으면서 할머니 2개 더 줘. 3,000원어치나 사는데 쳐 맞아야 돼요 이건 그쵸? 예.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혹은 여보 뭐 내가 귤을 샀는데 우와 3,000원 원래 5개밖에 못 샀는데 세상에 7개나 사왔어. 너무 기분 좋아. 오늘 2,000원 벌었어. 열받겠죠 그죠? 예,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아 그런 할머니가 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돈 더 드리거나 아니면 할머니 거기 얼마예요? 다 주세요. 박스처럼 그냥 줘. 얼른 주인데 들어가세요. 우리 이거 같은 며칠 놓고 먹으면 돼. 이게 보통 아까 얘기한 인간적인 삶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싸가지들이 의외로 세상에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여러분. 예, 현실에는.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죠. 그쵸? 그 할머니도 돈 벌 만큼 벌어.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더 불쌍해 임마.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요. 그쵸? 이해갔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는 이 소외된 이웃의 아픔이나 그 괴로움에는 관심이 있고 없고 오로지 누구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너 기쁨이잖아. 그죠? 우리 너의 기쁨. 이 기쁨이란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타인 여기서 이웃이에요. 소외된 이웃 타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오로지 뭐만 추구하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어떤 인간이야? 매우 이기적인 존재인 거죠. 이기적인 존재.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기쁨인 거예요. 너를 위해요. 그러니까 소외된 이웃은 뭐 해버리고 철저히 외면하고 이것도 써 그냥. 소외된 이웃 외면. 소외된 이웃 외면하고 소외된 이웃 외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인 너를 위해 너의 바로 그 이기적인 존재인 너를 위해서 내가 뭐 하겠느냐면 이제 역사라고 이건 지우고요. 뭐 할 거냐면 반복도 지우자. 너를 위하여. 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자, 이게 뭔 소리일까? 재민아, 뭔 소리야 이거?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준대. 떠오르는 대로 그냥 얘기만 해보세요. 침묵을 지배하는 중이에요. 준혁이, 뭔 소리야? 윤진이. 얘가 은근히 직설적이야. 너도 한번 슬퍼라. 좋아요. 쟁이. 모든 사람은 감정을 느끼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니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뭔가 있어 보여요. 너도 한번 슬퍼봐라가 맞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슬픔을 느끼니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럼 모든 사람은 기쁨 안 느끼나요? 느끼죠, 그렇죠? 그럼 기쁨도 평등한 얼굴이어야 할 텐데 애매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야. 기쁨은 오로지 누구만 생각하는 존재야?
자신만 생각하는 존재죠. 하지만 슬픔은요, 자신만 생각하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도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헤아릴 수가 있는 존재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바로 슬픔의 평등한 얼굴.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평등한 얼굴은 소외된 이웃, 소외된 약자, 선생님 같은 소외된 약자를 보통 현실에서는 뭡니까? 뭐야, 쟤 가난하잖아. 쟤 불쌍해. 뭐 이런 식으로, 예. 쟤하고 놀지 마. 이런 식으로 소외된 약자를 경멸하지 않고, 경멸 혹은 멸시하지 않고, 예. 멸시하지 않고, 평등하니까 누구나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등한 존재로.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바로 걔가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슬픔이 좋은 놈이잖아, 그죠? 우리 슬픔이 좋은 놈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기쁨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능력이 작은 사람은 뭐야, 울지 마. 뭐 개돼지 아니야, 개돼지? 이러지만 슬픔을 알고 아까 이야기한 윤지는 너도 한번 슬퍼봐라. 그래, 슬퍼보면 너보다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어떤 슬픔을 느끼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도 이제는 네가 가진 기쁨 말고 그 슬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갔죠? 네,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외된 약자를 경멸 멸시하지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사랑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얼굴이죠. 사랑의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러브. 됐죠? 네, 그 다음, 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자, 내가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누구를 불러요? 너를 불러요. 너를 부를 때.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여기서 어둠은 뭐예요? 내가 어떤 뭐에 처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죠, 그죠?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 처했을 때. 그래서 너를 불렀어요. Help me, 그죠? 예, help me. 예. 즉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았어요.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데,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대. 무슨 얘기일까요? 슬픔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평등하게 하는데 기쁨이는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련, 역경, 고난 속에 있을 때 웃어주지 않았다는 시일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좋아요. 잘했어요. 예. 이거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건 이제 상황을 이해시키는 예를 들면, 자, 여기 네 사람이 있죠. 자, 우리 자본주의 국어서 볼 때 봅시다. 예, 네 사람이 있어요. 자, 재영이네 엄마는 학원비로 100만 원을 내고, 준혁이네 엄마는 70만 원을 내고, 윤진의 엄마는 50만 원을 내는데, 재민이네 엄마는 가난해서 5만 원만 내는 거죠. 그때 재영이가 와서 선생님 시간 되세요? 왜? 보충 좀 해주세요. 이번에 성적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 일로 와. 당연히 해줘야지 이랬는데 난 기쁨이에요. 알았죠? 예. 근데 재민이가 왔어요. 재민이가 선생님 이번에 성적이 너무 불안해요. 보강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봐도 얘한테 보강을 해봐도 너 들어오는 게 없잖아. 그지? 그러면 미안해 바빠서. 이게 일반적이고 이기적인 것들 이해갔죠? 하지만 슬픔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는 사람은 동일하게 10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똑같이 뭘로 대한다? 똑같은 학생으로 대하고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 이리 오렴.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뭐를 통해서 하고? 계산적이고 언제나. 이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슬픔은 계산이 있다 없다? 없어. 누구나 이리 와. 설령 걔가 돈이 많은 애라도 힘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안 힘들 때가 힘들 때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걔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기쁨이는 그래 잘 됐다. 네가 돈 많다고 걔 잘난 척을 하더니 꼴 좋다. 슬픔은 그래 지금 힘들구나 이리 와. 이렇게 대하는 거죠. 이해겠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즉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똑같은 거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어떻게 한 평등 웃어주지 않은 즉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이런 걸 계산적 그렇다. 어떤 이해타산 멋있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이해타산적인 이제 너네가 살아보면 사람이 보통은 저렇게 이해타산에 얽매이게 돼요. 이제 인생이 너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우리 때보다 좀 더 심한 지금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심화된 세계야. 대한민국 개국 이래로 이 정도까지 모든 사람에게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삶의 수준이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중하에서 중상 계급이 이제 많은 비율을 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80%가 다 가난할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았거든. 윗사람들의 기대를 바라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80%가 적어도 중상 이 위 피라미드를 여기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상대적 비교감이 심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5천만 원만 갖고 있어도 만족했는데 바로 옆에 1억짜리가 보이는 거지. 1억을 갖고 나면 3억짜리가 보이는 거야. 전혀 분리되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즉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그만큼 커지고 아주 작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매우 삭막해져 있는 그 상황이에요. 너네들이 좀 컸을 때는 좀 덜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아마도 너희들이 컸을 때는 지금 우리 세대 너네 아빠 엄마 세대가 지금이 주축인데 이분들이 늙어서 안 돌아가시고 아주 튼튼하게 살아계실 거 아니니 100세 시대 아니야? 더 힘든 거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았죠? 이야기의 끝은 결국 공부네? 네. 아니야. 공부하는 능력보다는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 알았지?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워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사랑할 줄 모른다. 그건 쓰레기야. 알았죠? 이번엔 뭐 정순신인가 왜 그 아들 있잖아. 뭐 경찰 뭐 들려다가 그 아들 학폭 때문에 푹 갔잖아. 한 사람이. 아들 학폭 그 애가 똑똑하고 그러면 자기보다 이 기쁨 같은 놈 아니야. 그렇죠? 더글로리의 학폭. 혹시 뭐 누구 때리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죠? 또 얌전한 윤진이 같은 애들이 또 의외로 또 뒤에서 뭐 때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농담이다. 자, 됐습니다.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그러네요. 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야, 참 무서운 일이군요. 요건 몇 년대에 쓰인 거예요? 이거 7, 80년대에 쓰인 거예요. 저 80년대쯤에 쓰인 거예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얼어 죽은 사람이에요.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만큼 이건 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았죠? 어떤 상황의 심각성 강조. 어떤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야.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옛날에는 실제로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80년대에는 지하도가 많이 없었잖니. 지금은 거의 모든 도시마다 뭐가 있어요?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근거지로 지하도 같은 데 들어가서 지금
안 얼어 죽잖아. 근데 옛날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노숙하다가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거 있지, 쌀가마니 같은 거 이거 덮으면 따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덮고 잔다 하더라도 예, 엄청나게 추운 날은 저체온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얼어 죽을 때라는 건 그렇게 누군가가 가만히 덮고 얼어 죽어 있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지나갔다는 거야. 에휴, 또 노숙자 하나가 저러고 있고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지. 요즘 세상이 그렇잖니? 요즘 세상에 길 가다가 선생님 요즘 누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아파서 쓰러지잖아? 그럼 못 도와준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도와주려고 예를 들어 여자야. 내가 이렇게 괜찮아고 팔을 잡았는데 갑자기 뭐야 성추행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길 가던 할머니들 있지. 뭐 무거운 거 들고 가잖아. 그럼 어느 날은 나는 항상 그런 할머니들 보면 예,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유 고마워. 옛날에 그랬거든. 요즘은 할머니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주려고 그러잖아. 아유 됐어요. 내가 가져가면 돼요. 이러고 들고 가. 왜? 그걸 들고 튀는 놈들이 생긴 거야. 세상에 나 진짜 나쁜 놈 봤다? 어떤 놈? 이렇게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구걸하는 거 있잖아. 야, 그걸 들고 가는 놈도 있더라고. 거기 그래봤자 1,000원짜리 몇 장인데 그걸 들고 가는 놈도 있더라고.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각박해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랬다고 그랬죠? 이런 상황. 이해갔죠? 가면 되면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그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예, 가만히 한 장조차,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바로 뭐예요? 최소한의 관심이죠, 그렇죠? 예. 최소한의 이웃에 대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는 그런 얘기죠.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은. 어떤 사랑을 위해서 바로 뭐예요? 무관심한 이러하니 뭘로 연결되는 거야?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요. 자, 그럼 우리 기쁨이도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사랑을 해요, 알았죠? 우리 기쁨이의 사랑은 오로지 우리 기쁨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유사랑이에요. 앞에 있는 유사랑이에요. 이해타산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알았죠? 무관심, 뭐에 대한 무관심? 자기보다 약하고 낮고 힘든 사람에게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 대한 무관심? 소외된 이웃에 대한 소외된 이웃. 혹은 고통받는 약자들, 고통받는 약한 사람들, 약자들, 예. 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얘에게는 무관심하고, 왜? 들어올 게 없으니까. 예. 하지만 얘의 사랑은 뭐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이기적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 우리 슬픔이는 착하네요. 예.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또 나왔어요. 이번엔 흘릴 줄 모르는 이런 자,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자, 이런 이제 지문 나왔을 때 이런 거 주의해야 돼.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에서요. 눈물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준혁아? 요 눈물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알았죠? 흘릴 줄 모르는 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알았죠? 예. 눈물은 사랑이고 연민이고 동정이고 관심일 거야, 그렇죠? 공감이고. 자, 예를 들어 재민이가 슬프고 힘들 때 내가 함께 울어준다. 즉 너의 아픔에 내가 뭐 한다는 뜻이야? 공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공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사이코패스. 알았죠? 야, 의외로 대한민국에 사이코패스 많다, 너네. 생각해 보세요.
사이코패스가 정말 감정을 못 느끼고 무표정하게 다니면서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사이코패스야. 자, 이런 경우 있다고 칩시다.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 알았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나는 손해가 있어. 이걸 단순하게 10억이라고 하자. 10억을 못 벌고 10억을 손해봐. 근데 그 10억을 손해본다고 해서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진 않아. 그런데 이 회사를 정리하면 몇 억을 이익을 봐? 10억을 이익을 봐. 그렇다고 이 10억이 내 삶의 기반을 더 나게 해주지도 않아.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엔 직원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보통은 좀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대충 넘어가자. 보통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나는 10억을 손해보지만 그 사람들은 뭐를 손해봐? 생계를 손해보거든. 누군가는 그 회사에서 잘려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고 누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눈 하나 깜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오로지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야? 그 손해, 이익만 보이는 거야. 손해만 보이고. 그게 사이코패스인 거야. 이해 갔죠? 예. 그런 사이코패스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 눈물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공감. 알았죠? 눈물, 공감. 예, 공감. 공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흘릴 줄 모르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이해갔죠?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제 뭐를 준대요 또? 나는 이제 슬픔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아니 자꾸 난 머릿속에 지금 아까 윤진이가 너도 한번 슬퍼봐라.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지? 예. 아, 자꾸 맴도는데 맞아. 예, 너도 한번 슬퍼봐야 네가 그 사람들 아픔을 알지, 그렇죠? 예, 너도 한번 너도 한번 아파봐야 딴 놈 아픈 줄 알지. 상당히 폭력적인 사랑이에요. 네, 자, 난 이제 너에게도 뭐를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기다림을 준다. 기다림. 뭘 기다리겠다는 얘기일까요? 뭘 기다리겠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네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물 흘릴 수 있게 되는 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도 슬픔을 겪어보고 그래서 처절하게 아픔을 느껴보면 너도 알게 되는 그때까지. 이해갔죠? 그래서 바로 뭐예요? 자, 요 기다림은 소외된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그런 얘기야. 나 너 기다려줄게. 기다림을 주겠다. 네가 겪고 나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계속 겠다. 내가 안 썼지만 겠다 반복되고 있어요. 알았죠? 예, 겠다 반복이에요. 겠다. 이 색깔이 좀 불하긴 하지만 어쨌든 겠다. 예.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예. 요거 시험에 작년에 나왔었어요. 요건 꼭 나와. 근데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기쁨 너를 위해서 내가 한방눈을 멈출 것이다. 그럼 한방눈은 기쁨에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기쁨이한테는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멈춘다고 하겠지, 그렇지? 왜 좋아? 자, 내가 아무것도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은 기쁨이들이야, 사실. 예.
슬픔을 아는 기쁨이들은 단순한 기쁨이들이에요. 우리 기쁨이들은 한방눈이 펑펑 내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 눈 온다. 뭐 커피 마시러 가자. 뭐 혹은 술 마시러 가자. 혹은 전화해서 와, 누나 우리 좀 걸을까? 굉장히 즐겁고 막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잖아. 이해갔죠? 예. 그런데 안 그래도 춥고 외롭고 힘든데 정말 쪽방 같은 데서 슬레이트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제기를 거기에 뭐까지 내려? 눈까지 내려요. 돈이 없어서 보일러는 틀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춥겠니? 그게 얼마나 더 춥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한방눈은 기쁨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 기쁨에게는 우리 기쁨이에게는 즐거움이 되지만 기쁨이한테는 즐거움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즉 슬픔이죠. 슬픔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고통이 되는 거야. 이거 멈추겠다 그런 얘기지. 한방눈을 멈추겠다. 이해갔어요? 자, 근데 눈이 또 나와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자, 그래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또 나왔어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 자, 보리밭에 내리는 봄눈은 그럼 좋아, 나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가자는 거지. 봄눈을 데리고 가요. 봄눈. 이 봄눈은 왠지 좋아 보이지 않니, 그치? 예. 봄눈을 데리고 어디에 다녀온다고요?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온대요.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 슬픔에게 다녀와서 짜짜짜 갑니다. 슬픔에게 갑니다. 가고 있어요. 다녀와서 예. 그냥 지우고 쓰면 될 텐데 나 왜 이걸 고집하는 걸까 지금? 네. 갑시다. 추위 떠는 사람들에게 슬픔에게 다녀와. 그러면 봄눈 데려 추우시죠? 눈 한번 덮어보실래요? 따뜻하신가요? 미친 거고요, 그렇죠? 예, 뭐예요? 보리밭에 내리는 봄눈은 뭐냐면 봄에 눈이 내리잖아. 그럼 보리밭이 눈이 쌓이지. 그럼 이 눈이 쌓임으로써 땅의 온도가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보리에 싹이 틀 수 있대. 이게 여름 되기 전, 보리고개라고 하죠. 여름 되기 전에 지나면 여름쯤에 뭐가 이제 보리가 자라서 보리가 알갱이를 맺는 거야. 그럼 그동안 옛날 가난할 때는 보리고개라서 이 보리가 자랄 때까지 쌩 굶고 나무 껍질 뜯어먹고 이러고 살다가 드디어 보리가 수확하면 그때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알았죠? 예, 좋은 거예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 그러니까 이건 어떤 포용, 위로 이런 거겠지, 그치? 포용, 위안 뭐 이런 걸 거예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에게 슬픔에게 다녀와서, 그렇죠? 슬픔에게 다녀와서 가서 위안도 돼주고 위로도 되어주고, 예, 위안, 위로, 공감 이런 것도 해주고 다녀와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갑시다. 자,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자,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착해요. 이런 싸가지를 잘 데리고 다니는 거죠. 너와 함께 걷겠다. 자, 눈 그친 눈길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 눈이 그쳤으니까 여기에는 눈이 내릴 때는 약자는 힘들고 강자는 기뻤지만 이제 눈이 다 그쳐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보리밭에는 봄눈을 데리고 슬픔에게 다녀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됐어요? 위로도 듣고 위안이 된 거죠. 그죠? 바로 그 눈길이에요. 그죠? 바로 그 눈길.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어떤 평등한 그런 공간을 너와 함께 걷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와 함께잖아. 그치? 너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슬픔이는 착해서 기쁨의 싸가지마저도 뭐 해주는 거야? 포용해 주는 거야. 알았죠? 포용. 너와 함께 걷겠다. 기쁨의 부정적인 기쁨마저도 뭐는 거야? 포용, 화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와 함께 걷겠다.
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슬픔은 괴롭고 짜증나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슬픔은 뭐예요? 약자들이죠, 그죠? 약자들, 소외된 이웃, 예. 소외된 이웃들을 예. 포용하고, 그죠? 포용하는 힘, 예. 소외된 이웃들을 포용하는 힘. 예.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뭐까지 걸어가겠다?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기다림의 슬픔.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또 무슨 소리야? 자, 기쁨이 슬픔의 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럴 때까지는 또 뭐가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여전히 약자들은 고통받고 소외되고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기쁨이 슬픔의 진정한 가치를 알 때까지 뭐 하겠다?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즉 뭐예요? 슬픔의 가치를 슬픔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걸어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슬픔의 진정한 가치, 요거를 이제 진정한 가치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라고 해? 진정성을 깨달을 때까지 걸어가겠다, 함께 하겠다,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걷겠다, 갔다. 계속해서 뭐 되고 있어요? 반복 열심히 뭐 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시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표현법을 가다가 보면은 자, 요거 이 시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음보 일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나는 이제 끊고, 그죠? 너에게도 끊고 슬픔을 끊고 주겠다 끊고. 그러니까 사음보 일격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반복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가보세요. 쭉 가다 보시면 여기. 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자, 비읍 두 개의 반복이 상당히 리드미컬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또 뭐예요?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여기서는 뭐가 반복이고요? 비읍음의 반복이고요. 비읍의 반복이고. 여기서는 또 뭐의 반복이고? 니은의 반복이죠. 요거의 반복으로서 또 뭐를 형성한다? 운율감을 형성한다. 운율감을 형성하는 이런 표현법 신경 써야겠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됐고요.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감정이입 같은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았죠? 예. 전체적으로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 알았죠?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아, 슬픔이 기쁨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직접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마치 말하는 것처럼 진술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무슨 어조라고 하냐면 말 건네는 어조라고 합니다. 말 건네는 어조로 진행하고 있다. 적어두시고요. 됐습니다. 네. 야, 요거 하나, 둘, 셋, 넷은 이거 뭐라고요? 음보라고요, 여러분. 음보 알았죠? 음보 호흡 단위.
음보 무슨 단위? 호흡 단위예요. 한 호흡 단위. 호흡 단위. 음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운율감에서 중요한 건 음보, 음운. 그쵸? 음보도 사용되고 음운도 반복되고 겠다, 겠다, 겠다. 어미도 반복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운율감은 예, 음보도 반복되고 음보, 음보, 음운. 그 다음에 어미. 이런 걸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1차적으로 여기까지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